고생했다. 자, 우리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복습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야겠다 생각 맞아, 안 맞아요?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와 4차는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리제법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게 여러가지 4차 방정식의 풀이죠. 공통부분이 있으면 어떡한다? t로 치환해서 t값을 구한 후에 t를 다시 x로 돌려서 구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로 나오는 꼴은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는 어떡합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항을 기준으로 뭘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제.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답니다. 그럼 4차, 2차 상수니까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 나오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한다?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을 만든다. 상수항을 완전제곱 만들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플러스 2t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을 만든 후에 뭐 합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죠? 그래서 반드시 뒤에 부호가 빼기가 나와야 됩니다. 빼기가 나와야 하니까 얘가 원래대로 나오려면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고 얘는 원래대로 되려면 플러스 3t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위에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t를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 뒤에 거 빼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그냥 이게 적고 끝났는데 우리는 뭘 구한 거죠? 해를 구해달라고 했죠. 그럼 얘를 다시 해를 구해야 됩니다.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돼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해야지? 근해 공식 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3i 루트 내부에 빼기가 있으면 i로 빼내면 되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이 3i. 그래서 해가 몇 개 나와서 총 4개가 나온 거죠. 이유가 뭐지? 얘가 뭐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도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보기차식은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랬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 이거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많은 걸 물어볼 때 어떻게 되냐? 서술형 1번에 딱 이렇게 냅니다. 서술형 1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냅니다. 여기에 보기차식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거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 있지? 이거랑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서 이거 8점짜리를 냅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보기차식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애들 생각보다 못 풀어요. 잘 나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 안에 무조건 뭐 하면 된다? 조리제법으로, 무조건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자, 피세지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3차, 2차 상수 나왔죠? 근데 얘 특수한 형태가 아니지? 그럼 뭐 하는 소리야? 조리제법을 해야 돼. 그럼 조리제법 할 때 앞에 거 하고 없으면 0을 씌워놓으라 했어. 그치? 우리 안 헷갈린다 했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핵심이 뭐야? 얘를 찾는 게 핵심이지? 얘 어떻게 찾아? 얘를 기억하라 했지? 자, 얘에 들어갈 거는 첫 번째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최고차항의 약수. 그러면 1과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야. 1, 2, 4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이걸 명심할 것. 그러면 이렇게 이 중에서 무조건 된다는 거거든? 일단 무조건 정수부터 해. 웬만하면 정수로 다 돼. 근데 정수로 했는데도 도저히 안 나와. 그럼 그때 분수로 가는 거야. 이걸 왜 강조하냐? 옛날에 연초고등학교가 이걸 분수로 낸 적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왜겠어? 다 정수로 푸는 것만 연습한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연습 문제들이 문제집들이 전부 다 분수가 없어. 거의 다 없어. 근데 연초고등학교가 딱 분수로 내버리니까 애들이 선생님 조리제법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아무리 대입해도 안 나와요. 해서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분수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 1, 2, 4 중에서 일단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이거는 1이 될 것 같아요.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그대로 내려와서 3. 그치? 곱하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맞습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빼기 얘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x 빼기 1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는 0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x는 1이라는 해 하나 나왔지? 예, 인수분해 합니다. 2 풀 맞습니까? 그럼 x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 총 3개 나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할 것,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또는 안 쓰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콤마 찍고 쓰는 순간 선생님들이 바로 감점 때려버립니다. 네. 또는 해서 왜냐면 국어에서 콤마라는 의미는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의 의미. 알겠습니까? 이 콤마가 국어적으로 의미가 그리고의 의미, 그리고의 의미. 그래서 콤마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는 영어로 or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왜냐면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 선생님들이 다 감점을 시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잘 챙깁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2번 또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 하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1이 될 거고 분자는 6의 약수 1, 2, 3, 6 중에 하나 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대입해보면 되고요. 대충 1 되겠네요. 5가 있어서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되죠. 근데 얘가 너무 크다 그치? 그럼 뭐 할까? 한 번 더 하는 거지. 한 번 더 합시다. 뭐로 할까 이번에는? 2로 해볼까요? 1, 왜냐면 얘가 너무 크니까 1은 안 되겠죠? 2, 4, 3, 6, 0 되죠? 그러면 식을 쓰면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네. 그럼 해가 두 개는 나왔는데 얘가 안 나오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맞지? 빼기가 아니니까 안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짝수 그냥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르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2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4차 방정식이니까 4개. 맞죠?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얘는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 그치? 네. 그러면 t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럼 t로 치환해서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마이너스 12t니까 빼면 마이너스 2t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2t는 40이다 된 거죠? 네.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는 0. 그럼 t 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제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답이라고 써서 다 틀려옵니다. 얘가 답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t를 원래대로 돌려야 돼. 이게 5였거나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소리입니다. 네. t 값이 아니면 내가 구하고는 방정식을 푸시하는 건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t 값이기 때문에 얘를 답을 쓰면 바로 틀렸다고 합니다. 부분 점수도 안 줘요, 쌤들이. 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 이항시킵니다. 는 0. 넘기면 플러스 3은 0. 얘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5, x 빼기 1은 0. 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서술형 때 쓸 때 애들 대부분 귀찮다고 이꼴0을 안 씁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요. 그럼 다 감점입니다. 방정식은 이꼴 0을 쓰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인수분해할 때 꼭 챙기세요. 그러니까 대가 얼마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다 적어주면 답입니다. 네. 어려운 거 없지? 네. 좋습니다. 다음 가보죠. 이건 다 중3 때 나왔던 내용이라 어려운 게 없지? 자, 인수가 4개짜리입니다. 어떻게 하죠? 두 개 묶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상수항에 합이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 있네. 맞지? 근데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합이 같은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찾으라? 고비 같은 걸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고비 같은 걸 찾아야 돼. 선생님들이 너무 뻔하면 이게 합을 안 주고 고비 같은 걸 줍니다. 자, 어쨌든 얘는 합이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두 개 엮으면 되겠네. 그치? 자, 상수항이 합이 같다는 거는 뭐와 같다는 소리예요? x 개수와 같다는 소리입니다. 상수항의 곱이 같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수항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온 6이 0이 아니고 120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얘를 t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가 120이다. 맞아요? 맞아요. 넘기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6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마이너스 16이랑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네.
0. 플러스 16이죠. 쏘리. 마이너스 16은 0이 되죠. 그럼 t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6과 6이 나오겠죠. 네. 또는 t는 6. 근데 t가 답이 아니라고 했죠. 또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돌린다. 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16, x제곱 플러스 5x가 6이다. 그래서 넘기면 플러스 16이 0이 되고 마이너스 6이 0이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 쓴 거야? 그 내용이 쓴 겁니다. 그냥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얘는 되죠? 네. x 플러스 6, x 빼기 1은 0 되니까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별거 없지? 잘 따라와야 돼. 넘어갈게요. 곱이 같은 것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 그럼 임의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뭐 임의로 곱이 같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이게 이꼴 0이었다면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0이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합이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합이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곱이. 이렇게 상수 곱하면 6, 곱하면 6 맞아 안 맞아? 네.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 20이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랑 얘 상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t. 그러면 t 플러스 5x, t 플러스 7x가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2x t 플러스 7, 5, 35x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그러면 20이 아니라 뭐 0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7이랑 5랑 되네요? 7, 5, 35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그럼 t 플러스 7x. 어차피 뭐 상관이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숫자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라서. 어쨌든 곱이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해서 최고차항 2차랑 상수를 t로 칠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실제로 여기 뭐가 나왔어요? 뭐 20x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계산이 가능하도록.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최근 5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그냥 상수항이 합이 같은 것만 찾으면 돼요. 5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니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우, 보기차식 어떻게 합니까? 저 X 제곱을 뭐로 바꿀까요? T. 좋았어.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는 0이지? 그럼 t값 얼마 나옵니까? 4 또는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럼 t를 어떻게 할까요? 원래대로 돌립니다. x제곱이 4가 나온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그럼 x값 얼마 나와요? 풀마 2가 나오고 x 얼마? 풀마 i가 나오죠? 네, 답입니다. 4개. 자, 아까 했던 거네. 4제곱, 제곱, 상수 이거 뭐예요? 딱 봐도 안 되는 거지? 네. 아까 했잖아 이거. 맞지? 그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안 되잖아.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만들고 마이너스 t는 0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니까 t 원래대로 바꾸면 x제곱은 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성공식 되죠?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 뒤에 거 뺀 게 0이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서 답 적어주면 끝난다. 별거 없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서술형 한 1, 2번쯤에 잘 나와요. 제발 맞춰주세요. 부탁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하나가 6점짜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게 한 문제가 한 2, 3점 해가지고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퓨즈의 4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란 말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A. 그렇지. A 모르는 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바로 대입해서 A 구해야겠다 생각해야 돼. 그럼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A를 다시 대입하는 순간 식이 완벽해지죠? 그럼 뭐 할까 이거?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서 곱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리제법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왜지?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 연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또 올려볼게요. 자, ax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둘게요.
자,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 김하준 잘하고 있어.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a분의 c죠. 얘죠. 자, 부호 배울 때 마플 마로 외우랬어요. 마플 마. 마가 부호 반대라는 소리입니다. 플러스는 자기 부호 그대로란 소리고. 자, 그럼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자, 우리 이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가 2라는 걸 구했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요. 근데 한근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6이었단 소리죠. 맞잖아. 세 개를 곱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지금 얼마다?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6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6. 답이 6입니다. 실제로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하면 6이 나와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다시 2를 대입해서 조리제법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분의 곱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시험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선생님 기억이 안 났어요 하면 뭐 하면 돼? 그냥 A에 2를 대입해서 조리제법 하면 됩니다. 다시 뭐로 하면 돼?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하면 되겠지. 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하면 식 나와야 안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벙찌면 안 돼. 얘가 두 근 나올 거 아니야? 두 근이 뭐야 이거? 두 근의 곱이 얼마야? 6이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부호 반대니까 3 아닙니까? 만약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랬으면 3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을 구하랬으면 6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필사지 5번입니다. 쌤이가 별표 쳤었고 시험에 그냥 100% 나온다 했어요. 이거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이건 그냥 100% 나온다고 했어. 100%. 제발 부탁이야. 바이블 풀 때도 강조했지. 이건 100% 나온다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필사지 5번은 100% 나온다. 학교 시험에.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 실제로 나중에 기출 풀어보면 되겠지만 100% 나온다. 연초고 단고 출제 문제다. 중앙고 무조건 나온다 그냥. 알겠나?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거다. 자, 간단하게 해볼게.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3차 방정식이 뭐 중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 뭐 허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했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몇 차로 나온다? 1차식과 몇 차식으로 나온다? 2차식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맞습니까? 물론 이제 뭐 선생님 완전 제곱식 나오는가, 완전 세제곱식 나오는가,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바이블에 있습니다. 나중에 풀어볼 거야.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차와 2차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해보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럼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근데 문제가 뭐야?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어. 뭡니까? 얘가 중근을 안 가져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두 개로 된 거야. 근데 1차식이랑 겹치면 중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1차식에 만약에 1차식이 이렇게 나와서 X 1차식의 해가 알파라면 X는 알파를 어디 대입합니까? 2차식에 대입해서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근이 하나 더 생겼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얘가 중근이 아니라 뭘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무조건 실근 아닙니까? 조리지법으로 나오나 하니까 무조건 실근입니다. 그럼 누가 허근 가져야 돼? 2차식이 허근 가져야 돼. 그럼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쓰면 끝나는 거야. 허근이 시험에 나왔다? 이거 틀리면 내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야. 왜? 모든 학생이 다 맞추니까. 이런 건 틀리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등급 하나 떨어져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다음 얘가 그냥 실근을 갖는다고 나와서 그냥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어. 그냥 실근을 갖는다 했어. 얘가 이미 실근이지? 그럼 얘도 실근만 가지면 되잖아. 그럼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이 그냥 실근만 나오면 얘도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답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문제인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얘가 일단 첫 번째 1번.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문제가 뭐야? 얘랑 겹치면 중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차식 이 아이의 해를 대입해서 2차식이 뭐가 되면 안 돼? 맞아.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0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였다는 거야? 근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얘도 근 되니까 뭐가 돼? 중근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그냥 자,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를 써서 만약에 K가 4분의 5보다 작다가 나왔다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근을 대입했더니 K가 1이 아니다가 나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잖아. 맞지? 이렇게 쓰면 서술형에서 무조건 감점입니다. 많을 때는 한 2, 3년 때려버린 거야, 쌤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 쌤? 이거 부동식 할 때 맨날 강조했잖아. 범위를 끊어줘야 된다 했지? 자, 4분의 5보다 작다.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지?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거 그대로 내려서 끊어라 했잖아. 이렇게 범위. 그럼 범위 몇 개로 나뉜 거야? 두 개로 나뉜 거야. 그럼 K가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라고 답을 적어줘야 감점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무조건 쌤들이 감점 때려버립니다. 알겠죠? 자, 명심할 것. 자, 그런데 애들이 진짜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거 애들이 이렇게 설명했더니 애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선생님, 얘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하는 방법은 아는데요. 도대체 얘 조리제법을 못해서 못 풀었어요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얘를 조리제법을 해서 1차식과 2차식을 만들어서 얘 판별 쓰면 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얘 아무리 해도 조리제법이 안 돼요 해서 틀린 애들이 많아요. 아, 그거 저기 그렇지. 문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나올 때 얘를 조리제법 한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이 조리제법은 뭐였어요? 숫자도 되지만 뭐 된다고 했어? 문자도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 문제도 문자가 되는 애였어요. 자, 지금 여기 필수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숫자로 나온 아이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 2차식이 없기 때문에 0, 1차식 2p-1, 상수 2p입니다. 맞죠? 얘 조리제법 할 건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해서 p가 사라지도록 하는 x 값을 찾으라 했지? 얼마 대입하면 돼? 그렇지. 그럼 무조건 -1로 무조건 조리제법 됩니다. 1, -1, -1, 1, 2p, -2p, 0. 봐, 무조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쓰게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각 유형별로 다 풀어볼게요. 싹 다. 자, 갑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뭐 할 거냐면 중근을 가질 때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럼 첫 번째 뭐 할까요? 이 2차식 판별식 t가 0이다 쓰면 되죠. 자, 판별식 t 쓸게요. 얼마가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다. p값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 나오죠.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1차식에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되죠. 그럼 p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이 p값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구하랬어? 합을 구하랬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지? 자, 두 번째 구해볼게. 이번에는 어려운 거. 서로 다른 세시근일 때 볼게. 서로 다른 세시근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무조건 두 근이 나와야 되지? 그치? 판별식 t가 0이다. 그러면 얘 d 아까 구했지? 판별식 1 빼기 8p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p는 뭐보다 작다? 8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뭡니까? 이 1차식의 얘를 대입해서 성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그럼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p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그럼 답이 몇 개 나왔어? 두 개가 나온 거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 감점 받는다고. 자, 그려. 이해 안 되면 8분의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그냥 쓱 연결하라 해서 그냥 헷갈리니까 그럼 범위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다. 적어주면 답입니다. 명심하세요. 네. 다음 세 번째 해볼게요. 그냥 실근을 갖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쓰면 된다고요. 판별식 t가 아까 1 빼기 8p였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됩니다. 그럼 p가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냥 답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허근 갖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8p가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p가 8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 이거 나왔을 때 애들이 질문 진짜 많이 했던 거. 필기한 내용이 없어. 잘 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라는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바이블에 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P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은 거네. 그렇지.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잘 봐야 돼. 이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 자, 이미 여기 실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가 실근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씁니다. 첫 번째. 맞잖아. 얘가 실근 나오고 얘가 허근 나오면 무조건 실근 한 개 아닙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씁니다. 네. 그럼 D를 쓰면 1 빼기 8P가 0보다 작다니까 P가 8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네. 맞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시험에 나오면 대거 틀리면 애들이. 자, 얘가 하나 실근이고 얘가 지금 실근이고 허근이라서 판별식가 0보다 작다 썼지? 네. 근데 문제가 뭐야? 다 실근. 그렇지. 3중근일 수가 있어요. 3중근.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이다처럼 이렇게 3중근일 수가 있어요. 3중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번의 경우가 바로 3중근일 수가 있어요. 3중근. 3중근인 경우가 있습니다. 3중근.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돼야겠죠? 그럼 p가 얼마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답은 p가 마이너스 1이거나 p가 8분의 1보다 크다라고 쓰면 그냥 답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거는 이미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허근을 갖거나 케이스 하나 또는 얘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 3중근이 되면 된다. 3중근. 그럼 얘가 무조건 얘도 x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올 때 p값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준이 한다. 하준아 이해가 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사실 있잖아.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3중근이 나왔으면 여기에 P가 있는 게 아니라 개수의 P가 있어야 됐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 문제 출제 이렇게 되면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알겠지? 사실은 여기는 좀 이렇게 풀면 이게 P가 마이너스 1이면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자, 이어서 또 이번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352번입니다. 352번 뒤쪽에 연습 문제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도 강조했던 문제 한번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세시근인 거. 자, 3차 방정식 나왔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시근 나왔다. 우리가 아까 열심히 연습했던 세시근 나왔지? 그럼 애들이 그래서 이거 선생님 학교 시험 때도 무조건 맞춤이다 하고 이거 다 틀려온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조리제법을 못한 거, 조리제법을. 자, 애들이 보자마자 조리제법 해야겠네 생각을 했어. 1, 4 빼기 a, 마이너스 5a, a 제곱이잖아요. 네. 도대체 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서 다 틀려온 거야. 자, 얘들이 컴퓨터 선생님이 꿀팁을 줄게. 꿀팁. 빨리 찾는 꿀팁을 줄게. 자, 봐봐.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a가 1차죠. 네. 그러면 아무리 숫자를 집어넣어봐야 a 제곱이 사라지질 않아요.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얘가 무조건 문자구나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집어넣어봐? a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에 a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예. 맞죠? 네. 그럼 어떻게 사라지죠? 세제곱이니까. 그쵸? 얘 5제곱이잖아. 5a 제곱인데 마이너스 5a 제곱 있죠? 얼마가 돼?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a로 조리제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령 알려줄게. 자, a가 a고 다 a인데 얘만 a 제곱이지? 그럼 숫자를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a 제곱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a가 사라질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얘는 무조건 뭐다? 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바로 a 집어넣으면 돼. 그럼 거의 웬만하면 다 돼.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1, a, 4,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고 0. 깔끔하게 조리제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x 빼기 a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딱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말이?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잖아, 문제. 이제는 뭐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배웠으니까. 그럼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d가 0보다 크다 한번 하고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x는 a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돼. 이 자식이 0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0이 되면 안 돼. 아, 0이 되면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이 되면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세시근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럼 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범위 중에서 음의 정수만 골라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배씩 4분의 1 쓸게요. 얼마가 됩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식에 a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a에 a 플러스 3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에서 음의 정수를 구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안 돼? 마이너스 1이 안 돼. 제외하면 몇 개입니까? 2개. 그 다음 몇 개? 2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듯 조리제법이 뭐가 될 수 있다?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항상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꼭 나옵니다. 그거 맞춰주세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활용 문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3차 방정식 활용 갈게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정유면체를 했기 때문에 변의 길이 모서리 길이 모두 같죠? 그 모서리 길이 x라고 둡니다. 가로의 길이 늘었고 세로의 길이도 늘었고 높이만 줄었대요. 그리고 부피 구하라 했으니까 3개를 곱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다? 128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다 전개해서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답입니다. 자, 근데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선생님, 숫자가 이게 지금 좀 작은데 실제로 뭐 엄청 크게 나올 때가 있죠. 막 512, 막 256개 엄청 크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 활용 문제를 어렵게 될 때는 무조건 이 숫자를 크게 줍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네, 열심히 소인수분해를 해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꿀팁이 있어요. 이 가운데 개수가 절대값이 작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에 최대한 비슷한 값끼리 곱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값을 찾으면 돼, 곱하기로. 그런데 얘가 상대적으로 이게 커. 막 엄청 커. 그 말은 뭐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크기를 뺐다는 소리예요. 그럼 최대한 작고 큰 걸 잡아가지고 빼보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찰 수가 있어요. 알겠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시험에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크게 나온다 했어요. 크게 나온다. 그럼 애들이 막 어떻게 조리제법 하는지 막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알았지?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연습문제 165페이지 한번 볼 건데요. 중요한 것만 딱딱딱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41번은 사실은 그 페이크라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 3차 방정식 나와 있고 예쁘게 다 나와 있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조리제법 하면 됩니다. 조리제법 하게 되면 자, 바로 일단 쓸게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마이너스 b-의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절대값이 있죠? 그럼 얘가 첫 번째에는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 1로 나오죠. 자, 그러면 5 플러스 루트 2는 어차피 양수죠? 그럼 집어넣어봐야 뭐가 나옵니까? 그대로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자, 5 빼기 루트 2는 얼마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면 뭐 붙이고 나와야 돼요? 절대값이면 빼기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빼기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이러고 다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5 빼기 루트 2는요 양수예요. 그렇죠. 왜냐면 루트 2가 1점 얼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네,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라져서 11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좀 문제가 있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2 풀마 루트 뭐 10이 나왔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10은 10 플러스니까 집어넣어도 절대값 집어넣어도 그대로 빠져나오죠. 근데 만약에 2 빼기 루트 10은 뭐예요? 음수죠. 얘가 3점 얼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빼기를 붙이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절대값이 있었다면요.
이해되죠? 근데 이 문제는 페이크로 양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넣었어도 그대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음수였으면 빼기를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함정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없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 나올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챙기세요. 그래서 이 자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모두 양수 음수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점수를 가르는 거야. 등급을 가르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알겠습니까? 꼭 챙기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오니까. 하준아 알겠니? 집중해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다 너는. 자 보겠습니다. 44번 볼게요. 44번. 걱정하지 마세요. 안 중요한 건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해가 4개라고 했죠. 네. 이거를 그러면 보기차식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죠. 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근을 다 구하라는 소릴까요 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근을 다 구하는 순간 시간 낭비입니다.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뜻입니다. 자 인수분해 볼게요. 맞습니까?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5t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5t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럼 누굴 써야 돼? 맞아. 얘가 제곱이니까 편하지? 그럼 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t tj를 x제곱으로 원래대로 돌리고 얘를 완전제곱 바꾸면 5x의 제곱이 되죠. 이꼴 0이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하시고 앞에 거 뒤에 거 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근의 공식 쓰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두시고 여기서 나온 두 건을 감마 시그마라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씩 통분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 시그마 분의 감마 더하기 시그마입니다. 자, 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은 5가 됩니다. 더하기 두 분의 곱은 5가 되고요. 두 분의 합은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답 얼마? 0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쉽게 하세요. 쉽게. 제발 부탁입니다. 쉽게 합니다. 쉽게. 자 됐고요. 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아까 350번 잘 설명해줘 쌤이.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없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옛날에 학교 시험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리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사실 틀리려고 낸 문제가 아니고 계산을 끌어서 시간 끌려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시간 끌려고 내는 문제거든.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어떤 이상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원칙입니다. 얘가 뭐 이상하게 생겼어도 무조건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누가 예외입니까? 뿔은 얼마를 곱해줘야 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뿔만 예외야. 구는 입체도형이라서 그리고 전개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전개도가 있는 문제는 뿔이나 부피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낼 수도 있어요. 뿔을 낼 수도 있죠. 근데 뿔의 전개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원뿔 전개도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뿔의 전개도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뿔의 전개도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해요.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나와서 거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얘가 밑넓이다 이 말이야. 얘가 밑넓이다. 맞죠? 저 올리면 높이가 누구예요? 얘죠? 네. 맞죠? 생각해봐. 얘 이어 붙이면 얘가 높이 아닙니까? 걔가 높이에요. 높이죠. 누가 높입니까 그러면? 얘를 밑에 놓고 붙였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높이 아닙니까? 네, 얘가 높이입니다. 그럼 얘 밑넓이만 구하면 되죠? 얘 어떻게 구해요? 쪼개요. 네, 쪼개요. 뭐 이렇게 쪼개든 이렇게 쪼개든 건 뭐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쪼개고 싶네요. 그러면 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얘 길이랑 얘 길이 같을 거니까요. 자, 얘 길이는 누구랑 같을까요? 얘랑 같습니다. 아, 얘가 아니고 얘랑 같습니다. 네. 얘가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가 x가 돼요. 그러면 얘 넓이 가로 세로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네요. 네. 얘도 밑변 길이 x 플러스인 거 알고 높이 x인 거 알고 높이 3인 거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다? 216이었다. 한번 넘겨서 조리제법 인수분해하면 답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계산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만 볼게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세제곱 플러스 10x의 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198이 0이다. 이렇게 나온다. 봐. 숫자 크게 나온다. 조리제법 하면 됩니다. 맞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올 때는 선생님도 좀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정수로 주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풀마 1, 풀마 2, 풀마 3 중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크게 나올 때 조리제법 할 때는 무조건 풀마 1, 풀마 2, 풀마 3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숫자가 적다? 근데 너무 크다. 그럼 2부터 시작하면 돼. 알겠지? 1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답이 다 있습니다. 알겠지? 꼭 기억하시고 자 3차 방정식 근거 계수형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 349번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우리 바이블에도 있었던 문제긴 한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인데 모르는 문자 K 하나 있고요. 딱 보자마자 뭐가 됩니까? 아, 조리제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왜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K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로 조리제법을 1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조리제법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X 빼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거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라는 게 1이란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얘인 거예요. 자, 얘를 보고 알파, 베타 중에 누가 실수를 가지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실수죠. 그럼 나머지는 허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알파가 만약에 실수면 제곱을 해도 실수가 나오죠. 그런데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허수가 나와야 되지. 실수를 제곱했는데 허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알파가 허수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가 실수라며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뭐라 해야 돼? 첫 번째, 베타가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게 여기서 알게 된 게 베타가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알파가 뭐다? 허근인 걸 알게 된 거죠. 허근. 맞지? 근데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이 알파라는 이 허근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맞지? 그리고 보세요.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란 뜻입니다. 모두 실수면 뭘 쓸 수 있지 하잖아? 켤레근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알파랑 나머지 한 근인 감마가 두 근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죠, 얘. 얘는 지금 1의 제곱이니까 1 됐네요. 자, 그러면 감마만 구하면 되겠네. 자, 대입합시다. 베타가 1이잖아. 그럼 베타 1 대입하면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풀마 루트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빼기 뽑아내면 i. 그러면 알파가 루트 2i면 감마가 뭐였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루트 2i고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i면 감마가 플러스 루트 2i가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지? 제곱을 줬잖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곱을 준 거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럼 제곱합시다. 얼마가 됩니까?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1, 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버버링 걸렸는데. 마이너스 응. 다시 어디? 두개 곱하면 두 개 곱한다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알파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든 얘를 제곱하든 하나만 제곱하는 거지. 그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 아니에요? 2가 되고 i 제곱하면 i 제곱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루트 2 i 제곱은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나오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저 마이너스 없어서 아까 마이너스 어디? 이거? 네.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음.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도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나올 거야. 어차피 플러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곱을 준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차피 제곱을 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제곱을 준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긴 합니다. 349번이. 심지어 이거 뭐예요? 모의고사 문제죠?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변형하잖아요. 그래서 349번 이거 심지어 바이블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이블에도 있는 문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영상 꼭 다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다행인 건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네요. 맞죠?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뭐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아까 설명한 거죠? 개수와 상수가 모두 유리수면 어떻게 된다? 켤레 무리근을 가지고.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면 뭘 가진다? 켤레 허근을 가진다.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어차피 3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려고 조리집합을 쓰게 되면 어차피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실근이 하나 나올 거고요. 얘가 당연히 켤레근을 가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켤레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유리수면 인수분해를 해도 유리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되면 켤레 무리근을 가지는 거고요. 실수가 되면 켤레 허근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즉 2차 방정식 때 배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유리수면 켤레 루트가 되고 실수면 켤레 허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에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솔직히 뭐 학교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근데 잘 안 나오긴 해요, 쌤들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 그냥 대놓고 시간을 뺏으려고 주는 겁니다. 너희들 시간 쫓기라고. 왜냐면 이거는 쉬운데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필수에 7번처럼 주면요, 정말 감사한 문제입니다. 진짜 기본꼴로 준 거거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주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줍니다, 식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그래서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점이 커요. 기본적으로 한 5, 6점은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로 주잖아요. 그럼 한 6점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점수 받아가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어려운 문제 못 푸니까 공부를 어중간하게 못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거 풀어서 어쨌든 점수 받아가라 이거야, 지금 학교생들 의도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것도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점수를 받아가라 이건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 너무 쉬우니까 안 하고 밑에 걸로 할게요. 좀 더 까다로운 걸로. 자, 이렇게 심이 딱 나오잖아.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놓습니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얼마? 3.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분수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지금? 약분. 아니지, 약분이 안 되지. 이건 분수니까. 뭐라고? 약분 말고 합치는 걸 뭐라지? 그렇지. 그럼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합쳐집니다. 그럼 대입만 뿅뿅 하면 되네요. 끝. 너무 쉽지? 두 번째,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합이 나와 있으면 뭐라 했어? 세근의 합을 보라고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얘 넘기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베타 되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3차 방정식의 전개식을 기억하면 되고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걸 생각해라.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걸 생각하라 했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쓴 겁니다. 부호는 마, 풀, 마 그대로 썼습니다. 선생님 부호도. 그럼 어떻게 하면 대입하면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 더하기 두근길의 곱의 합은 3이니까 3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4 계산하면 답이에요. 별거 없지? x 대신에 마이너스 2 그대로 들어갔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얘도 뭐 할까요? 통분하면 되겠죠? 얘는 알파 베타 감마를 할 거니까 감마 생기면 제곱될 거고 알파 생기면 제곱될 거고 베타 생기면 제곱되죠? 그래서 이 아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요. 얘만 구하면 되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빼주면 대입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대입하는 건 어려운 게 없다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 이 파트는 넘어갈 거고요. 시험 어렵지 않으니까. 자 비슷하게 8번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지우가 막 복습 안 했을 때 모르겠다 물어봤던 유형이랑 좀 비슷하죠? 네 별거 아닙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 지우가 보고 아 맞다고 잘 풀었죠? 자 세근의 곱이 알파벳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니까요. 항상 뭐부터 쓴다? 세근의 합 두근끼리의 곱의 합 세근의 곱 탁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얘가 뭐가 된대요? 세근으로 한대요. 그럼 진짜 얘를 세근으로 보세요. 자 뭐합니까? 세근의 합입니다. 플러스 3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6 나오죠. 다음 두근끼리의 곱합 아닙니까? 진짜 두근끼리 다 곱합니다. 두근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두근끼리 하면 다 곱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개하면 진짜 쉽습니다. 보세요. 알파 베타죠? 네. 그 다음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니까 네.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머지 똑같이 나올 거면 베타 감마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얘도 전개하면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맞지? 네. 하나씩 더 했고요. 네. 똑같은 게 몇 개씩 있나요? 두 개. 2개씩 있죠. 그럼 플러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됩니다. 네. 그리고 1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럼 값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3이니까 플러스 6이고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7이 나오네요. 마지막 뭡니까? 세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거 뭐 한 겁니까? 아까랑 똑같잖아. x에 뭐 대입한 거예요? 1을 대입한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아이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부호를 아까 우리 마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플러스로 풀면 됩니다. 자 갑니다. 1의 세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네. 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전부 다 그냥 다 플러스로 쓰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세근의 합 3이죠? 그러면 플러스 3 플러스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1 답 얼마? 3 나옵니다. 자 그럼 식을 세울게요. x 세제곱에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6이니까 부호 반대죠? 네. 그 다음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얼마 나왔죠? 7이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세근끼리의 곱은 얼마? 3 부호 반대. 그런데 x제곱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래요? 1. 그럼 1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2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치고 2라고 해서 분배해줘서 쓰면 됩니다. x제곱의 개수를 앞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1이라서 아무것도 안 쓴 거야. 만약에 3이었으면 3 써주고 3 분배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노가다 문제.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시간 뺏기용입니다. 시간 뺏기용.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시간 뺏기용입니다. 이거 그래도 배점 크게 나와요. 생각보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내잖아요. 이거 한 5점에서 6점짜리 나오면 저런 거 나오면.
진짜 한 5. 어. 근데 이거 한 이것뿐인데 한 5분 정도 걸리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 좀 크게 줍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진짜. 침착하게 천천히 풀 때 다시는 보지 않겠다. 검산조차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풀어야 돼. 급하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급하게 풀다가 부호 실수 나서 100% 틀립니다. 그냥 한 번 풀 때 제대로 풀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천천히 계산해야 돼. 그게 이득이야 오히려. 알겠지? 왜냐면 이거 실수하고 하나 틀려버리면 이거 선생님 보너스 거의 안 줍니다. 진짜 많이 줘봐 1, 2점입니다. 선생님 한 맞고 곱 맞잖아요. 이것도 1, 2점밖에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점수를 거의 안 줘요 틀리면. 확실하게 푸세요. 다음 갑니다. 필수제 9번 가겠습니다. 자 지우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개수와 상수가 모두 실수야. 그럼 뭘 쓸 수 있어? 켤레? 그 허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i가 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하나를 알파라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지? 유일하게 아는 개수는 마이너스 4밖에 없어. 얘는 뭐야? 두근길의 곱의 합이었지. 그럼 두근길의 곱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 1 플러스 i 플러스 알파에 1 빼기 i 더하기 2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1 빼기 i 제곱이니까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두근길의 곱의 합. 자, 그러면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2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알파 i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라지죠? 플러스 2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4다. 얘는 부호 그대로니까. 그럼 넘기면 2알파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알파 값 얼마다? 3.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세 근을 알게 됐죠? 그러면 A랑 B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는 뭐예요? 세 근의 합 아닙니까? 그럼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A 얼마? 1이 나오죠. B는 부호 반대죠? 세 근의 곱입니다. 이 곱하면 얼마예요? 아까 2였죠?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B가 얼마? 6. 두 개 더해서 7.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메가 가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우리 오늘 연립방정식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부탁입니다. 오메가는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하라고 한 게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안 맞아. 하준아.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 했어? 1을 넘겨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 이거를 절대로 외우지 말랬죠. 외우면 틀린다고 오히려. 네. 자,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의 1의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면 네. 1을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딱 씁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얘는 실근이죠. 네. 허근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얘가 다 실수 아닙니까? 개수가. 그럼 뭘 가진다? 켤레 허근을 가지는 거죠? 네. 지금 이 아이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왔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알게 된 게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부호 반대니까.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딱 씁니다. 그 다음 얘가 근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딱 씁니다. 그리고 오메가를 여기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근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딱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랬잖아. 이것만. 이것만큼만 딱 써놓고 시작하면 된다. 그럼 다 풀리, 웬만하면 다 풀린다 그랬잖아. 내가.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근데 오메가가 네. 1인 것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는 1이 안 됩니다. 왜요? 오메가가 1이라는 거는 실근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실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1은 실수 아닙니까? 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해서 오메가가 1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대천사 나는 거예요. 조심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오메가가 1인 건 아닙니다. 오메가 1이면 오메가 실수되기 때문에 허수가 아닙니다. 알겠지? 조심해야 돼. 자,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한 문제지. 뭐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그럼 일단 어떻게 한다? 바로 인수분해를 때려버린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오메가 플러스 위에다 써야겠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딱 써놓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딱 써놓고 시작하랬잖아. 자, 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메가 세제곱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낮추겠습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에 30이래.
13제곱하면 39죠? 네. 그럼 오메가 하나 필요하네, 맞지? 40이 되려면. 그 다음 더하기 20이 되려면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에 오메가 제곱, 맞아요, 맞아요. 플러스 1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죠. 여기 1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오메가 1 대입합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지우 얼마예요? 0. 네, 0입니다. 여기 있잖아, 식이. 두 번째, 얘도 지금 보세요. 차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전부 다 깎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1에서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지.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 또 곱했지. 오메가 4제곱 아닙니까?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아닙니까? 얘 1이죠? 그럼 다시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됩니다. 얘는 얼마죠?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은 1 아닙니까? 얘는요? 제곱, 오메가 제곱 됐죠? 자, 갑니다. 하준이, 이거 얼마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야? 0. 그렇지. 얘가 0이야. 그럼 얘도 얼마야? 0. 그럼 답 얼마야? 1.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풀린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답이 풀린다고. 그러니까 알겠니? 네. 어. 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3번이죠. 3번. 선생님이 3번 같이 분수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오메가 제곱, 뭐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바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 이거? 문자 통일 문제라 했죠 이거. 이런 거 나오면 문자 통일이라 했어요. 문자를 통일합니다. 시우, 오메가 제곱이 얼마예요? 1이라고요? 오메가 세제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렇지. 얘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더 작은 것부터 할게. 자,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맞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오메가죠. 그럼 분모가 오메가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 오메가 반은 얼마예요? 오메가 반 여기 있잖아. 얘 야지. 그러면 2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나 하준아? 네. 그 다음 아까 지우가 얘기했듯이 오메가 제곱은 얘를 넘기면 되죠. 그러면 3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자, 빼기를 뽑아낼게요. 그러면 풀 빼기 뽑아내면 풀 뭐가 됩니까? 촥 약분이 되죠. 그럼 답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답 나온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뭐를 통일한 거야? 오메가 플러스 1을 통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약분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문자 통일입니다. 3번 같은 걸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 시험 나와 많이 어려워하죠. 문자 통일입니다. 문자 통일. 알겠지? 다음 또 애들이 오메가 할 때 어려운 문제 6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켤레 바가 길게 나와 있다, 그치? 자, 선생님한테 강조했던 거. 켤레는 이렇게 더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할 겁니다. 자, 갑니다. 오메가 빼기 1에 따로따로 분리하면 오메가 빼기 1 바, 맞아. 근데 실수는 켤레 바야 누구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분의 2 오메가 플러스 1에 따로따로 쓸 수 있죠? 근데 2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 2의 오메가 바 플러스 1 반대 1도 켤레하면 자기 자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뭐 할까요? 전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바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분모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오메가 바에 플러스 2 묶어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는 소리야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빨리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죠. 곱이니까 그대로 대입만 착착착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지? 바는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지? 길게 나올 때는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잘 하셨고 시험 문제 그나마 좀 어렵게 나올 만한 거, 애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거는 375번 이거 특히 바이블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죠? 이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풀만 했을 거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항등식. 항등식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가 기억이 나야 돼요.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2고 5를 집어넣었을 때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든 거다. 자, fx라는 아이가 3차식이 있죠? 예를 든 거야. 이렇게 세 개가 있었겠죠? 근데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었단 소리야. 맞지? 그러면 나머지만 뿅 나오려면 1과 3과 5가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맞아. 인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 그래야 1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 2, 5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리고 원래는 기울기 a를 둬야 되는데 얼마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a를 안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fx가 지금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뭘 구해야 되려? 모든 근의 곱을 구하달라 했죠? 곱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3차식의 상수를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상수를 모른다 그치 그죠? 근데 이걸 진짜로 전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네 절대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얘를 전개한 거에 상수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어차피 전체 상수항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항 얼마입니까 다 곱하면? 얼마예요 다 곱하면? 빼기 하면 얼마예요? 자 세근의 곱은 부호 반대였죠? 그럼 답 얼마? 17. 끝이에요. 굿. 이거를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시간 낭비라는 소리입니다. 네. 어차피 모든 근의 곱이라는 건 상수항만 알면 되니까 이 전개식의 상수항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 모든 근의 곱이라고 안 줄 수도 있나요? 만약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전개하나요? 전개는 안 할 필요 없죠. 왜일까요? 아, 저 자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모든 근의 합이라고 나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건 x제곱의 개수 아닌가요? 네. 얘가 영향을 줘야 안 줘? x제곱의 개수에. 안 줘요. 그럼- 해줘 3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그 x제곱의 개수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들의 x제곱의 개수가 답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다 더하면 마이너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세근의 합은 얼마? 9. 마이너스 2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 자체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지우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1차와 2차가 나올 때가 있고 2차와 2차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 패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칭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뭐합니까? 1차식을 하나의 문자꼴로 바꾼 후에 뭐합니까?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네. 그럼 x가 몇 개 나올까요? 2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x값 어디 대입해? 여기에 대입합니다. 네. 그럼 y값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는 인수분해가 100%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얘는 8 때문에 절대로 인수분해를 못하는 아이죠. 네. 그래서 누구를 인수분해한다? 위에. 위에를 인수분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x는 y 또는 y는 2x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1차식, 2차식 이렇게 한번 합니다. 대입하면. 그럼 몇 쌍 나오겠어요? 당연히. 두 쌍 나오겠죠? 1차와 2차도 대입합니다. 그럼 몇 쌍 나오겠어? 총 몇 쌍? 네. 4쌍. 그래서 4쌍이 나오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틀렸다. 계산 실수가 아닌 이상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계산 실수로 틀린 게 아닌 이상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진짜. 하준아, 맞죠? 네? 맞죠? 맞춰줄 거죠, 너도? 맞아요. 네,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 풀고 와서 그럼 또 설명해 볼게요. 필수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합니까, 얘? y는 3x 빼기 2가 되죠? 네. 그 y 자리에 3x 빼기 1을 대입합니다.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3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x 빼기 2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돼서 x가 얼마 나옵니까?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럼 이 어디다 대입한다고? 위에. 여기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대충 쓰면 안 된다. 이거 대충 쓰면 선생님이 순서상 안 맞다고 감정시키는 경우가 있다.
x가 1일 때 y가 얼마인가 1 대입하면 1. 쌍을 묶어줘야 돼. 그냥 x 주룩 쓰고 y 주룩 쓰면 쌤들이 바로 틀렸다고 한다. 묶어줘야 된다. 그리고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빼기 2하면 얼마야? y값 4. 이렇게 써줘야 된다. 안 묶어주고 그냥 x1, 2, y2, 4 이랬으면 바로 감점이라고요. 묶어주세요. 안 묶으면 감점이다. 하준 알겠니? 예. 예. 자, 이번도 똑같이 풀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다음 두 번째. 2차, 1차일 때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얘가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겠다. 그치? 무조건 위에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위에 거 가보죠. 그러면 x 플러스 y, x 빼기 y가 0이니까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가 얘부터 할게요. 대입합니다.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9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계산하면 3x제곱이 9가 나오고 약분하면 3이 되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x가 루트 3일 때 여기 대입한 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y 얼마? 루트 3. 맞아요? 그 다음은요. x가 얼마일 때 근데 왜 루트 3이 나지? 풀마 3인데? 잠시만 6, 4, 2, 3 3제곱 9 맞는데? 오케이 맞죠? 그 다음은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얼마가 됩니까? y도 마이너스 3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뭐합니까? 밑에 거 해야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이 9 나오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x제곱이 9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풀마 3이 나오죠. 그럼 x가 3이면 여기 대입하면 y는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3이다. 그래서 몇 쌍? 4쌍이 나오는 걸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노가다 문제죠? 네, 틀리면 슬퍼져요. 내 등급 하나 사요나라 잘 가네요. 내 등급 알겠습니까? 자, 앞으로 넘깁니다. 대칭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애들이 대칭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떨 때 대칭식을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x, y의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과 똑같은 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정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x제곱 y제곱이 9다. 근데 빼기하면 큰일 난다. x 플러스 y가 3이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x, y 자리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 x제곱은 9 y 플러스 x는 3 식이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이런 게 바로 대칭식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2차와 1차가 나왔죠. 사실 이 아이는요, 뭐 하나의 문자꼴로 바꿔서 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즉 대칭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대칭식도 오케이, 대입법도 오케이란 소리예요. 둘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풀어도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차와 2차죠. 근데 이 아이는 문자를 바꿔도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는 대칭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1차, 2차기 때문에 얘를 그냥 대입법으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 1차, 2차 나올 때 대입법으로 푸는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2번 같은 경우에요. 2차와 2차가 나왔죠. 그런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2차와 2차는 반드시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아요? 일단 얘는 절대 안 되죠. 맞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뭘 의심해봐라? 대칭식을 의심해보라는 겁니다. 바꿔보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얘는 무조건 뭘 써야 돼? 대칭식만을 써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 무조건 대칭식을 쓰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대입법으로 풀지 말고 무조건 대칭식으로 풀어. 너 대칭식 아는지 물어볼게 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대입법으로 풀든 대칭식으로 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맞다고 해줍니다. 알겠지? 차이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대칭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자, 대칭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첫 번째, x 플러스 y를 a라고 설정을 했고요. x, y를
B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냐면 X와 Y를 두군으로 가지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X, Y 자리 바꿔도 식이 안 바뀌죠? 네. 확인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보세요. 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대칭식인 겁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y를 a라 둘 거고요. x, y를 b라고 둘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얘 2 묶어내면 2a, 얘는 플러스 5b. 이게 얼마다? 근데 왜 44다. 위에는 0이에요? 아, 마이너스 0이 아니고 소리. 마이너스 5. 그렇지.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뭐란 소리야, 지우야? A와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뭐란 소리지? 연립합니다. 강원법에서 연립합니다. 그럼 A가 7이 나오고 B가 6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X, Y를 두근으로 가지는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고 얘가 두근의 곱입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T값이 1 또는 6이 나오죠. 자, 아까 말했어요. 근데 T라는 아이는 X, Y를 두군으로 가지는 방정식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X고 하나가 Y라는 거 아닙니까? X, Y가 두군이라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뭐가 X인지 뭐가 Y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1이라면 얘가 Y가 6이 돼야 되고 X가 6이라면 Y가 1이 된다 해서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대칭식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볼까요? 자, 피드 13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풀게요. 네. 2번을 풀게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무조건 대칭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더니 2번으로 할게요. 네. 자, 2번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이면 첫 번째 1번 x 플러스 y가 a다. xy가 b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네. 근데 그 곱셈없이 쓴 겁니다. 그러면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2가 되겠죠. 네.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b죠.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맞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식 대입할 겁니다. 네. 왜냐면 이 상태로 뭔가 강화법을 써보고 싶은데 강화법이 안 되죠 지금. 네. 대입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b 자리에 대입을 할 겁니다. 왜냐면 a 두 개 있으니까 b만 없어지면 되죠? b는 얼마입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2다. 네.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2니까 2 사라지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됩니다. 네. 그럼 a 값이 0 또는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a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t에 대한 식도 두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몇 쌍이 나온다? 네 쌍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이게 1번이죠. 그럼 자, 3번 a가 0이라면 b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가 1이라면 b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t에 대한 방정식 두 개 만들 겁니다. 얘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두분의 하면 0이니까 사라졌죠?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t값 얼마 나옵니까? 풀마 1이 나오죠? 그럼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가 1이다 해서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얘로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0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명령 생략하고 t 묶어내면 t 빼기 1이 0 되죠? t 값은 0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라면 y가 1이고 x가 1이라면 y는 0이다 해서 총 몇 쌍? 4쌍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두 개 나오면 t도 두 개, t에 대한 방식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아마 대칭식은 나와도 딱 이 정도만 출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거의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엄청 까다롭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거의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냅니다. 그럼 맞추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지?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나오면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엄청 심화로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완전 딱 기본 정도 이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풀어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예제 아니 하나 있구나. 14번 볼게요. 14번 볼게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바이블에도 뭐 많이 풀었던 거죠? 네. 1차와 2차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야? 우리 A. 항상 뭐 하나 근데 얘는 x로 하나 이렇겠네. y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x는 k 빼기 y다 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질문이 있어. 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y값 몇 개 나와야 돼, 하준아? 두 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얘가 몇 쌍이래? 한 쌍이지. y 값이 두 개면 대입할 거니까 x도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y 값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한 개 나왔다는 소리지. 그럼 이 2차식 대입한 거에다 d가 뭐가 돼야 돼? 0이. 0이다 하는 거야. 해가 한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에서 d가 0이다 해서 k 값 구하라는 소리야. 하준아 이해됐니? 이해 안 됐는데 표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아, 이해됐어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 듣는 오케이, 그럼 넘어간다. 자, 15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건 이해 안 되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시고 직사각형이 있대요.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이 내접하는 도구인데요. 자, 둘레가 34라고 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네. 얘가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와 세로를 모르니까 가로를 A, 세로를 B라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둘레가 34라는 것 때문에 뭐라게 됩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건 얼마가 돼야 돼? 17이 돼야 돼요. 절반이니까.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된다? 169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 얘는 1차와 2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입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네. 또는 모두 돼요? 대칭식도 됩니다. 얘는 두 분의 합이고 맞잖아. 이거 그래서 그냥 대칭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푸세요. 네.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공통근이네요. 공통근. 자, 힘을 내세요, 우리 친구들. 자, 공통근 갑시다. 공통근. 내 생각에는 부동식 아예 못할 것 같아. 지금 표정들이 지금 점점 지쳐가네 지금. 자, 갑니다. 자, 공통근 봅시다. 공통근. 자, 공통근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공통근은 무조건 3단계로 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하라고 했어요? x는 알파라고 공통근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아,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는 0이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연립을 할 때 네. 최고창을 없앨 건지 상수항을 없앨 건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네.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뭘 없앨까요? 얘는 최고창을 없애보죠. 그러면 빼면 k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고생. 그래서 자, 근데 기억하세요. 최고창을 없애든 상수항을 없애든 두 개를 빼면 나오는 식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했어요. 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죠. 그럼 바로 지우고 그 다음 거 다른 걸 없애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뺀 다음에는 값이 정확하게 나오거나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런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안 나왔다. 내가 잘못 뺐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최고창을 뺐으면 상수항을 빼야 되고 상수항을 뺐으면 최고창을 빼는 걸 바꿔주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쨌든 얘는 뺐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k 빼기 2에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k가 2가 나오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k가 2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k 2 대입해 보세요. 두 식 어떻습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두 식이 똑같죠? 자, 명시합니다. 두 식이 똑같다는 거는 같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공통근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공통근이 두 개예요.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통근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공통근이 두 개. 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다 했지? 두 개의 공통 가지면 돼야 하는데 그래서 k가 2라는 값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이 알파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통근이라고 했죠? 네.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된 거예요. 네. 그 마이너스 1을 2위나 R에는 아무거나 대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k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2는 왜 안 된다고요?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일 때니까 두 개일 때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얘를. 왜 공통근이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자, 두 식이 똑같죠? 네. 해가 뭐가 나오나요? 2 또는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죠? 얘 또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죠? 공통근이 몇 개예요? 공통으로 가는 간이 몇 개예요? 네, 식이 똑같으면 그래서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근이 식이 똑같아진다는 것은 공통근이 두 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질 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K가 2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그냥 공통근을 가질 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얘들 근데 K값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한 개인지 그냥 공통근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개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공통근 문제는 요즘에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와도 딱 이 정도만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수능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얘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통근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와도 이 정도다. 그래서 너무 깊게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딱 나와도 이 정도만 나올 거다. 어쩌나 맞죠? 자, 부정방정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이 부정이 낫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자로 정할 수 없다. 이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를 정할 수 없어? 해를 정할 수 없다는 거야. 몇 개로? 한 개로. 원래 우리 방정식에 해를 구하려면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고 딱 정해지잖아. 근데 부정방정식은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거야. 언제 배웠어 부정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 너희들 설명할 때 다 설명해줬습니다. x 플러스 y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 해가 몇 개예요? 두 개? 찍지 마시고 몇 개? 네, 해가 무수히 많아요. 왜 해가 무수히 많을까요? 1 더하기 1, 0.1 더하기 1.9, 0.01 더하기 1.99 무한대로 나오죠? 네. 모르는 문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가 주어지죠?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주어지죠? 이런 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값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웁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몇 개 줍니까? 두 개를 주게 되는 거죠. 모르는 문자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XY에 제한된 조건을 줘야만 XY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X 플러스 Y가 4라고 할게요. 이때 XY가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럼 1, 3, 2, 2, 3, 1 끝났죠? 해 몇 쌍 나와? 3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된 XY에 대한 제한이 걸려야만 해를 정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자연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실수 조건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도 정수 조건만 보통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수업 시간에 부정방정식을 다루지 않았다. 아예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연초고 네, 정수 조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안 했거든요.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안 했겠죠 뭐.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 그때 정수 조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억지 인수분해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억지 인수분해다. 무조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렇게 식이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공통인수를 뽑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공통인수 이렇게 뽑아올게요. 네. 그러면 x로 뽑으면 y 빼기 x가 되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가로가 똑같아야지만 뽑아낼 거 아닙니까? 얘도 가로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럼 남아있는 게 얘죠. 네. 그러면 얘가 빼기가 없으니까 빼기를 뽑아냅니다. 네. 그럼 얘가 y가 됐겠죠. 네. 그럼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x가 와야 돼. 근데 없는 걸 뺐죠? 네. 다시 더하세요. 네. 그것도 얘를 빼내세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얘를 먼저 뽑아냅니다. y 빼기 x에 x 빼기 1이 되죠? 자기 자신 뽑아냈으면 1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x 빼기 3은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 공통인수 얘가 또 만든 얘랑 얘랑 또 같아질 수가 있네. 네. 어떻게 빼기를 뽑아내고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없는 걸 뺐죠? 네. 다시 더합니다. 얘를 밖으로 빼내세요. 얼마로 빠져나오죠? 마이너스 1로 빠져나오죠. 밖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 이항하면 4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묶어줍니다. 그러면 x 빼기 1에 y 빼기 x에 자기 자신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1이 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형태를 맞춰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네. 자, 곱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1, 4, 2, 2, 4, 1. 사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는 해주지 않아요. 양이. 네, 양의 정수라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의 정수란 말이 없었다면 다 해줘야 돼요. 음수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x 빼기 1이 1이 되려면 x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x에 2 집어넣으세요. y 빼기 3이 되죠. 네. y 빼기 3이 4가 돼야 돼요. y 얼마가 돼야 돼?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가 되려면 x 얼마가 돼야 돼? 3 되지. 3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돼. 2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y 6이 돼야 되죠. 6이 넣어야 6 빼기 4니까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4가 나오려면 x 5가 되겠죠. 5 집어넣으면 y 빼기 6이 됩니다. y 빼기 6이 1이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7. 몇 쌍? 3쌍.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마지막 실수 조건입니다. 방법이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 무조건 몇 번으로 풀라고 했죠? 방법 2번으로 풀라고 했어요. 2번이 제일 쉽다고 했어요. 자, 무조건 이렇게 실수 조건인지 정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자, 실수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떡합니까? 얘를 먼저 내림차순합니다. 문자로.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었죠? 선생님 x로 내림차순할게요. 2x의 제곱 xx 묶어주면 2y 플러스 2x에 플러스 y제곱 1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실수 x니까 무조건 실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네.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4분의 1을 쓰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양변에 빼기 곱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수분해하면 y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네. 자, 지우 무언가의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클 수가 있어 없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y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1을 어디다 대입해? 다시 원래식에 대입하는 거야. 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죠. 네. 2를 나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 y 얼마? 1.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어떤 문제를 풀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갖고 오세요. 풀어줄게요. 알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 끝났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1차 여러가지 부등식을 한번 싹 2차 부등식까지 한번 싹 정리 한번 합시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